조금은 다른 세상에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. 지난달 중순 세상에 나온 책 제목은 두 얼굴의 법원입니다. 대한민국을 지난해 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고드는 책인데요.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, 오늘은 두 얼굴의 법원의 저자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제가 영광입니다. 예. 저희 언론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칼럼 같은 것 공유하고 살펴보고 했던 그 선배님을 뵈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. 예. 최근에 그 쓰신 책 제목이 두 얼굴의 법원입니다. 예. 왜 이 책을 쓰셨어요? 이 책을 쓰게 된 건 작년 6월에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. 예. 사법농단 이른바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올해 1월달에 구속이 되고 재판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확 떨어지고 거의 잊혀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정리된 게 지금까지 전혀 많지가 않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고민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, 이런 바람으로 쓰게 됐습니다. 예, 저희도 코너에 시사법정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참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그 외에 전반적인 시사 내용으로 봤을 때 사법농단이 그러고 보니까 많이 좀 잊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돌아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라고 싶거든요.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사법농단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. 사법농단, 국정농단, 사법농단 이렇게 되네. 농단이라는 게 이제 한자 뜻을 보면은 가파르게 이제 솟아오른 언덕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익이나 권력 같은 거를 위에서 다 장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계속 누려나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. 사법농단도 어떤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그 주변에 있는 일부 판사들이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법원장과 생각이 다른 판사들을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굉장히 좀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일본과의 경제 도발이라든가 불매운동 이런 것도 이 사법농단의 하나의 또 발화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, 지금. 그렇습니다.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, 이 사법농단의 시작이 이탄희 판사의 사표부터 출발했다. 예, 맞습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, 그러면? 이탄희 판사가 그러니까 2017년 2월 달에 법원행정처에 이제 심의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. 근데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니까 네가 좀 관리하게 될 거다.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판사들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행사를 저지를 해야 된다. 이런 지시를 받게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대법원 조사들이 이제 진행되거든요.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탄희 판사의 사표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.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워낙에 권위가 큰 곳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밖에서 취재를 한다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.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 있던 판사, 이탄희 판사가 부당하다 느꼈고 이건 알려야겠다 싶어서 시작된 거군요. 알려야겠다는 것은 처음엔 아니었고요.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지시를 받고 어떤 더 이상 판사를 못하겠다. 지시를 받고 계속 이 일을 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좋은 판사로 남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걸 못할 것 같아서 사표를 냈고 그게 보도되면서 이제 알려진 거죠. 어떻게 보면 이탄희 판사는 폭로라기보다는 저항을 했다고 할까요?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알려지게 된 과정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조사에도 응하고 목소리도 내면서 했지만은 처음은 아무튼 저항을 한 거죠. 이탄희 판사 인터뷰 여러 번 해보셨다면서요?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.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, 이탄희 판사가.
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요. 예. 저도 사실은 한 2시간, 3시간인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울적해지고 좀 우울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어떤 힘든 결단을 한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고 즐거워져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.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왠지 움츠려들게 되고 예. 우울감에 빠지는 건 정말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. 좀 들기도 맞습니다. 하고요.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. 두 얼굴의 법원이 있다. 하나는 국민 앞에서 자유, 평등, 정의라는 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법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법원장을 받들고 사법부를 지켜야 하는 조직 논리로 움직이는 현실의 법원이 있다. 지금도 그런가요? 지금 뭐 완전히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예. 지금 현재 그 양승태 대법원장 때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고위 법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. 당시에 네. 또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들도 현재 그냥 또 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인적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고 네. 그다음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같은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일을 보면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예.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건 또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 건 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법원장이 좋은 뜻을 갖고 뭐 이걸 활용 안 하겠다. 하지만은 다른 대법원장이 온다든지 네. 다른 또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이 온다든지 하면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죠. 많이 거론된 그 기관이 법원행정처라는 곳이었습니다. 예, 예. 이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거든요. 예, 어떤 예. 곳이에요? 그러니까 아마 시민분들께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.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법원도 어떻게 보면 인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고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네. 뭐 법정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행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? 행정하는 곳이.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사들을 집어넣어서 시킨 겁니다. 어떻게 보면 행정일을 네. 재판을 해야 될 판사들을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이 행정관료처럼 뭐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로비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또 청탁도 받게 되고 네. 또 청와대랑 저기 소통하면서 또 법률 컨설팅 같은 로펌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이제 생긴 거죠. 법원행정처라는 곳을 통해서요. 예. 그 구조가 존재한다면 예. 그러면은 굳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싶기도 하거든요. 예. 맞습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어떻게 보면 그 강한 어떤 캐릭터의 대법원장, 그다음에 굉장히 유능한 법원행정처 차장, 임종원 차장이라는 분, 네.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맡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된 거고요. 사실은 비슷한 어떤 씨앗들은 계속 뿌려져 왔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1972년에 유신헌법 한 다음에 예. 대법원장을 굉장히 그 힘을 굉장히 몰아줬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시키고 대법원장이 이제 인사권이나 모든 걸 다 주면서 법원을 자기의 어떤 왕국처럼 이렇게 만들어 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거기서 이제 대법원장이 괜찮은 분이 있을 때는 그걸 자제를 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정말 충분하게 모든 걸 다 쓰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네, 청취자 9190님께서 이탄희 판사도 훌륭하지만 이런 책을 쓰신 저자인 기자님도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. 예. 지금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 재판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, 그다음 박병대,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,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판사들도 같이 받고 있고요. 예. 받고 있는데 지금 양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재판 받은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증인이 한 200명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. 200명이요? 예. 판사랑 뭐 변호사 뭐 포함해서. 예. 근데 지금 그 중에서도 핵심 증인만 해도 한 30-40명이 되는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숫자도 많지만은 판사나 이런 분들이 뭐 재판 일정, 그다음에 뭐 당직 근무, 그다음에 뭐 체육대회 행사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출석을 이제 한 번 부르면 안 오고 두 번째 불러야지 온다든지 해서 이제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총선 지나서 뭐 1심이 나올 수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은 또 이번 정부가 지난 다음에 받게 되지 않겠느냐. 그걸 또 노리는 거 아니냐.
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현재 그 정부의 임기 이후에도 진행될 여지도 있다. 대법원 판결은 그렇죠. 예. 예. 9414님께서 권석천 컬럼 항상 챙겨 읽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라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. 고맙습니다. 그 재판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잘 그걸 챙겨볼 수가 없는데 예. 권 기자께서 워낙에 잘 그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니까 새롭게 드러난 사실 같은 것도 있어요? 그 조사 과정, 그러니까 대법원 조사 과정 말씀이시죠. 예. 그러니까 1차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있었고요. 2차, 3차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. 2차 때 이제 그 문건들, 행정적 컴퓨터를 이제 열어서 거기에 있는 문건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요. 네. 3차 때 이제 더 많은 문건들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1차 수사 때 이제 거짓말했다는 부분들 예. 판사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글쎄요. 그 책 읽는 내내 이런 질문 떠오르더라고요. 재판의 독립이라는 그 소중하다는 가치가 지금도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.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이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고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재판을 받게 되면은 네.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판사가 한 4주에 한 번 만나게 되거든요. 한 5분에 10분 정도. 근데 저 사람이 중간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지를 모르고 재판을 받게 되면 뭐 저 사람 나쁘니까 징역을 보내야 된다든지 네.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갈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그런 어떤 재판이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네. 어떤 법 앞의 평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리고 굉장히 힘없는 사람들은 더 억울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이 정말 독립해서 네. 영향받지 않고 재판하겠다. 이런 그리고 정말 충실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을 보겠다. 네. 이런 어떤 다짐이나 각오 없이는 정말 어떤 재판에 어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또 운명과 재산과 자유를 걸어야 되는 시민으로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예. 두 얼굴의 법원은 뭐 2부, 3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? 2부, 3부를 제가 쓸지는 모르겠는데요. 예.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지금 현재 1심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네. 사실 1심, 2심, 3심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재판을 받고 또 재판 받는 사람도 판사거든요. 예. 또 어떻게 또 증언을 할 것인지 판사들이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책 글쓰기 관련해서 좀 질문 예. 드릴게요. 두 얼굴의 법원을 읽다 보면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예.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하신 것인지 쉽게 읽히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. 예. 저는 이 책 쓰면서 이탄희 전 판사랑 10번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남의 일이 아닌 기시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분야나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겪게 되는 게 어떤 조직 논리, 네. 그러니까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이래야 된다. 윗분 뜻이나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이래야지 무슨 공적인 가치, 그러니까 뭐 어떤 기자들 같은 경우 알 권리랄지 네. 판사들 같은 경우는 재판의 독립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. 예.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설득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과정들을 제가 이탄희 판사 인터뷰를 하면서 이탄희가 어떻게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시민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. 네.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하게 좀 알려면 조금 더 생생하게 그 맥락 속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넣었고요. 예. 무엇보다도 이탄희 판사 기억력이 좋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낸 지 한 달 만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네. 그러면서 좀 생생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네. 예정보다 좀 일찍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네.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사법농단의 실체를 추적하는 책 두 얼굴의 법원의 저자 권석천 중앙일보 논술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